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석유 사용량의 열흘치를 보관할 수 있는 울산 석유 비축기지가 준공됐습니다. 국내 석유 비축 정책의 마지막 사업이자 80m 지하의 암벽을 뚫어서 비축기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하 동로를 따라 나 있는 거대한 관로. 관로가 향하는 80m 지하에는 암벽을 뚫고 만든 원유 저장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만 해도 높이 30m, 폭 18m에 길이는 3km에 이릅니다. 2016년 첫 삽을 뜬 울산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지하 비축기지에는 1,030만 배럴의 원유가 저장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열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울산 석유 비축기지는 지상에 있던 원유 저장소를 지하로 옮겨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앞서 지난 2014년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부지 절반을 S-오일에 넘겨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지하 80m에서 건설되어 화재,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의 높은 안정성과 방호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시설입니다. 울산기지 준공으로 우리나라는 전국 9개 비축기지에 1억 4,600만 배럴의 석유 저장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두 차례 석유 파동 이후 정부가 1980년부터 추진한 석유 비축 계획이 41년 만에 마무리된 겁니다. 울산 비축기지는 최근과 같은 에너지 공급 불안 속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정부 비축유는 9,700만 배럴 규모로 외부 도입 없이도 106일가량을 버틸 수 있습니다. 민간 보유량까지 합하면 국내 지속 일수는 200일까지 늘어납니다. 정부는 최근 요소수 등 원자재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비축 품목 확대 등을 통한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동정입니다. 울산시가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소방차와 구급차의 경우 1년치의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요소수 대란 대책을 묻는 안수일 시의원의 서면 질의에 소방과 구급 차량은 요소수 1년치를 확보했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도 올 연말까지 운행이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내 요소수 최대 생산 공장인 롯데정밀화학과 울산소방본부 간 요소수 우선 공급 협의를 마쳤다고도 말했습니다. 시는 울산에 등록된 전체 영업용 화물차 12,000여 대 중 요소수 사용차는 2,600여 대로 전체의 21%를 차지한다며 화물과 물류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의 4개 화물 운송협회와 협력해 요소수 확보와 공급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상공계가 지역 발전을 위한 7대 과제를 선정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지역 정당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울산 상인은 국가개놈기술원 설립과 개발 제한구역의 전면 재검토, 울산공항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7개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지역 정당에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철 울산상해 회장은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경제, 사회, 경영 환경에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울산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건의들이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인 요양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돌파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각종 노인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의료와 요양재활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어제부터 요양정신건강증진시설의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코로나19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으며 다만 사전 예약을 통한 비접촉 면회는 계속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2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두이 축제가 어제부터 21일까지 3일간 중구 원도심에서 펼쳐집니다. 2년 만에 개최되는 마두이 축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큰 줄 당기기는 하지 않고 마두이 인식 제고와 전승 보전을 위해 오늘 원도심 일원을 도는 마두이 거리 행진이 공식 행사로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동원에서 영남 한복 뽐내기 행사와 병영 선앙치기 재현, 가학루 부치기 등의 체험 행사는 축소해 개최됩니다. 이어서 기자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요소수 부족 사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 산업계를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달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로 요소수 부족 사태를 맞았지만 정부는 제3국에서 요소수를 확보하면서 급한 불은 끈 상태입니다. 이 물류대란은 피했지만 요소수 부족 사태가 지역 산업 전반에 걸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울산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박정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까? 네, 우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요소 생산을 중단한 것은 지난 2011년으로 생산 중단 이후 현재까지 97%가량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7%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 지난달 요소 수출을 규제하자 원료 공급이 중단돼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97%를 중국만 바라본다는 거는 그냥 완전 날벼락 맞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왜 정부는 미리 이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겁니까? 네, 정부가 요소수 부족 사태를 단기적으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네. 비난 여론도 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호주에서 요소수 2만 7천 톤을 수입하기로 했고 베트남에서 요소 200톤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2일 민관 협업 등을 통해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제3국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해 요소수 물량은 5개월치로 늘어날 예정인데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입니다. 네, 이 말 그대로 급한 불을 꺼서 이 앞의 상황만 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가 이제 걱정인데 미래차니 신소재니 이런 키워드가 화두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만 바라보고 있으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뭔가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로 호주와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제3국에서 긴급하게 요소나 요소수를 수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국의 요소 수입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조치도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사태로 운수업뿐만 아니라 건설업이나 유통 서비스업 등 울산 주력 산업계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우선 울산 지역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SK와 S-오일 등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당장 급한 것은 아닌데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산업계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현대차, 현대중공업, SK와 S-오일 언급해 주셨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먼저 현대자동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습니까? 당연히 경유차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내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외부적으로는 완성차를 전국 각지로 보내게 되는데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탁송 차량에 요소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 탁송 업체에서 요소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물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화물 차량 요소수 공급 정책에 따라 큰 혼란은 없을 전망입니다. 네, 이 디젤차 같은 경우는 저도 경유차를 몰지만 사실 2014년식을 몰기 때문에 이때는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유로6 협약에 따라서 2015년 이후에 생산된 디젤차에는 요소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 자체가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민들이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요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경유차를 만들어도 판매가 안 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우선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네. 내부적으로 완성차 가운데 디젤 차량의 경우 요소수를 주입해서 차량을 출고하게 되는데 현재 요소수 재고량을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당장 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출고 차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정부의 요소수 공급 정책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네, 일단 현대중공업도 선박 구조물이나 각종 기자재를 실어 나르는 대형 트럭들이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다면 선박 건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요소수 공급 정책에 따라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정은 조금 달라집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선박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된 엔진은 선박의 디젤 차량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 저감 장치인 SCR 장치가 삽입이 됩니다. SCR 장치요? 네. 네. 특히 건조된 선박을 시운전할 때 엔진에 요소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재고량으로는 연말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후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대중공업에서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말까지는 괜찮은데 네. 먼 미래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 말씀 중에 SCR 장치를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보니까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근데 SCR 장치가 환경 규제와 연관된 장치인데 이 장치에 요소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SCR 장치가 산업 내부적으로 볼 때 또 안 들어가는 곳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요소수 부족 사태,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는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업체 짚어보죠. 이번 사태와 연관이 있습니까? 네, 연관이 있습니다. 석유화학업체의 경우 고온고압의 보일러와 히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SCR 장치에 요소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요소수 부족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지역 석유화학업계의 요소수 재고량을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공급이 네. 중단된다면 석유화학업계 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이 자동차, 중공업, 정유업체 등을 짚어봤는데 요소수가 당장 시급한 건 아니지만 앞서 말했듯이 SCR 장치가 문제예요. 네. 네. 여기에 요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박 시운전할 때 히터, 보일러, 경유차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소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건데 안타깝게도 현재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는 업체 단 한 곳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원료를 받아서 생산하는 업체는 롯데케미칼 등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일단 요소 생산하는 업체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네, 우선 정부에서 우선 시급한 긴급 차량이나 화물용 차량에 요소수 공급을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울산 지역 산업계에서는 당장 시급하지는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 산업용 요소수 공급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급이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지 않는다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 비싸게 요소수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산업계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서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개별 기업에서 해결해라. 네. 네, 참 이 문제는 왜 정부는 이 사태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건지 아직도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반성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고강도 철강 등에 쓰이는 마그네슘 인곳, 산화 텅스텐 등 주요 원자재 4천여 개가 중국 수입 의존 품목이라고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번 사태가 이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기회에 정부는 과도하게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점검해서 자급도를 높이고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요즘 MZ세대 용어 무운을 빌겠습니다. 아시나요? 아니요. 네, 무운을 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건조하는 로로 여객선이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세계 인류상품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자사의 로로 여객선이 세계 인류상품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로로 여객선은 여객 이외에도 승용차 등 자체 구동력에 있는 화물은 물론 컨테이너 등을 선적하거나 하역할 수 있는 선박으로 현대 미포조선은 지난 2003년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의 시작으로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등 모두 15종의 세계 인류 상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인 꿈을 응원합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성인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일일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행사에는 일일 카페 운영을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3명 등 전문 교육을 수료한 10명의 발달 장애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지난 2018년부터 볼링과 레이싱, 골프 등을 주제로 발달 장애인들이 도전에 나서는
꿈을 응원합니다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대예술관이 2022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대예술관은 다음 달까지 모든 공연과 전시, 영화 예매 시 안내데스크에 대입 수험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최대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인 현대차 노조가 다음 달 차기 지부장 선거전에 들어갑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 노조 지부장을 비롯해 모두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들 후보 가운데 3명은 강성, 1명은 중도 실리 성향을 보이고 있어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현대차 노사.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노조 입김이 센 국내 자동차 업계는 노조 성향이 임단협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최근 2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노조 집행부가 강성이 아닌 실리주의 노선을 취한 영향이 컸습니다. 현 노조 집행부는 중도 실리주의 성향으로 파업은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의사를 최대한 사측에 관철시키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현대자동차 노조를 이끌어갈 차기 지부장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9대 임원 선거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4개 조직에서 후보 신청을 했습니다. 기호 1번인 이상수 후보는 중도 실리 성향, 기호 234번인 권오일, 조형균, 안현호 후보는 강성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3강성 대 1중도 대결로 강성 후보가 입성하느냐, 실리 성향 후보가 재집권하느냐가 관심사입니다. 후보들은 오는 22일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12월 2일 1차 투표와 12월 7일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생산을 중단하게 될 내연 기관과 전기차 생산 전환 등을 둘러싸고 노사가 협상할 사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 이번 선거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 치러지는 만큼 노조원들의 선택이 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신청했던 특별 연장 근로를 자진 철회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현대차는 각 사업부 노조 대표들의 반대로 지난 11일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현대차는 출고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애초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연장 근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 달 2일 새로운 노조위원장을 뽑는 1차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특별 연장 근로 신청도 새 집행부 구성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축구장의 20배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영농조합법인 실소유주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어제 울산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산림 훼손 등의 혐의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항공사진만을 근거로 산림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앞서 산지 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울주군 일대에서만 축구장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14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림을 추가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구청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도 열린 어린이집 81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남구의 열린 어린이집은 남구 전체 185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기존 26곳과 이번에 새로 55곳이 추가된 어린이집으로 전체의 44%에 해당합니다. 선정된 열린 어린이집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부모 참여 프로그램 등 영유아에게 건강한 보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구 문수청소년센터가 오늘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남구 북부순환도로에 위치한 문수청소년센터는 사업비 48억 원을 들여 지상 8층 규모로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청소년 활동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청소년 라운지와 도서관, VR 스포츠와 체험 공간,
그리고 80명이 수용 가능한 다목적 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공유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